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에 영상을 공유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처럼 주식이나 기업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그래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회고해 보고 이렇게 그 내용까지도 같이 공유해 보려고 이 주제로 가져와 봤어요. 일부러 계획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오늘 이거를 자연스럽게 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평소와는 다른 주제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소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저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 구조를 조금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매 영상을 만들 때마다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어떤 방식으로 찾게 되는지, 또 꼬리 질문을 어떤 식으로 제가 만들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됐고요. 그걸 이제 실제로 좀 뭐 제3자의 관점 수준으로 보지는 본 수준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약간의 객관화를 해서 보게 되니까 또 함께 느꼈던 건 제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꽤 많이 크구나 하는 거를 좀 깨달았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돼서 그런지 완벽하지 않더라도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아닌 희망을 좀 품게 됐었는데 건전하지 못한 생각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많이 경계하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서 이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있지만 그 정보가 당연히 제한되어 있겠죠. 음, 많은 정보는 기업에 대해서 많은 정보는 이제 공시된 자료,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를 보고 알 수 있는데 거기에 충분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부에서 이제 기업 내부에서만 공유되고 있는 그런 정보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고객으로서 실제로 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어, 상품을 이제 이용을 해보면서도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을 거고,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 혹은 잠재 고객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 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로 그걸 또 쓰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그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작업을 이제 해보니, 해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서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데, 투자라는 걸 하면서 이게 어려운 일인 건 맞지만, 어떤 몇 가지 조건만 맞는다면 굉장히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워렌 버핏 같은 이제 위대한 투자자들이 공식적으로 인터뷰한 내용들 중에서 또 본인이 어떤 산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오랫동안 꾸준히 공부를 해 왔었으면은 다시 그 사업에 대해서 크게 새롭게 그 알아야 될 거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좋은 딜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예시로 든 게 어떤 이제 가구 회사, 가구 도매점인가? 가구 소매점 회사를 인수하는 걸 예시를 들었었어요. 본인이 그냥 그 기업에 가보지도 않고 단순히 그 기업의 경영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평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실제 그 사업의 재무제표만 보고 바로 투자를 결심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 더 이제 마음은 어쨌든
굳어졌겠지만 판단은 섰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조사는 해봤을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요러한 그 워렌 버핏의 말로 추측해 보건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이제 몇 가지 조건만 잘 맞으면 본인이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고 그 사업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는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이런 게 이제 어렵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생각으로 드는 거는 어, 정말 제가 이렇게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하는 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제한된 시간 내에서 그 회사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에서는 정말 이제 다양한 회사를 알아볼 수는 없겠다. 정말 소수의 회사만 저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소수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 내리는 방향으로 어, 해봐야겠다. 뭐 분석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이건 좀 감정적인 부분인데 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하게 되잖아요. 유튜브에 영상을 공유한다는 작업 자체가. 근데 이게 하면서 두 가지 강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좀이 아니라 이게 되게 크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부끄러움에는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지만 선을 넘는 이기심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어요. 여기서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과거에 했던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 확신에 차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잘못된 생각이거나 잘못된 정보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경우나 판단력이 좋지 않았던 그런 저의 모습으로부터 오는 그런 모습이 공개되는 걸로부터 오는 부끄러움도 있고 그것과는 또 별개로 이 선을 넘은 이기심에 대한 부끄러움은 이거는 뭐냐면 어, 만약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제가 하는 말이나 어떤 제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은 영향력이 전혀 없지만 혹시라도 작게나마 영향력이 있어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저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 이 영역을 사용하게 될까 봐 그거에 대한 그런 상황이 영상에 담겨서 어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끄러움, 느낄 수 있는 부끄러움이 있을까 봐 요것도 절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이제 제가 산 주식에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을 빨리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더 사게 만들면 빨리 올릴 수 있겠죠. 제 영향력이 정말 크다면. 그렇게 해서 올랐을 때 제가 이익을 실현하면서 매도하는 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회사의 주식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제가 유도를 한다든지 뭐 요렇게 되면은 절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움 그런 거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제가 행한 게 알려짐으로써 오는 부끄러움이 저는 되게 뭐 걱정까지는 아닌데 그럴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해서 근데 걱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게 절대 없도록 노력해야겠다, 경계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은 사실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후자 선을 넘는 이기심에 대한 부끄러움이 오는 그런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렬한 마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나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네. 요건 뭐 추가적인 설명 없이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고 공유를 하는데 더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네, 더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다른 사람, 이제 실제로 시청자들에게 더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네.
그리고 넘어가면, 그래서 일을 더 잘하는 방법으로 내가 내 영상을, 일을 더 잘하는 방법은 제가 이 스스로 만든 영상을 봤을 때 저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기준은 처음 채널을 만들고 났을 때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어, 제가 투자로 돈을 벌고 싶었는데, 지식이 스스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지식을 잘 쌓기 위해서는 이제 기록으로 남겨서 누군가에게 알리면 이제 더 잘 쌓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방법이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였기 때문에, 어, 그냥 이런 목적으로, 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유튜브 올린 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유익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 그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에 대한 저의 책임감이라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잘 남기자, 꾸준히 남기자라는 목표만 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 기록을 더 잘 남겨야겠다는 기준이 추가가 된 거죠, 중간에.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잘 챙기기 위해서 노력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조금 이것마저도 조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이런 기준을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즐기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런 기준을 힘들게 맞추려고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게 제가 즐기지 못하는 수준으로 뭔가 부담을 가지고 좀 정말 이제 이- 즐기지 않는 상태로 뭔가 이렇게 계속 만들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꾸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어, 처음 목표였던 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 투자로 돈을 버는 그 목적에 다가가는데도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즐기는 수준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채널의 시청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상을 항상 비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또 많은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채널을 통해 적게나마 가치 있는 것을 챙겨가실 수 있길 바라는데, 그것이 제가 가진 정보나 판단력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며 얻게 되는 상호 간의 발전이었으면 합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뭐 전문가 수준도 절대 아니고, 저도 여러분들과 아마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일방적으로 제가 이제 누구에게 가치를 주는 그런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상호 간에 이렇게 토론을 하고 피드백을 주면서 저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같이 얘기해보고 나누면서 얻게 되는 서로의 발전이, 그게 이제 저희 채널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가치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었고요.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들 같이 이야기해봤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이제 뭐 지금 시청자들이 많진 않지만 이제 어떻게 영상을 보고 계셨는지, 그리고 이후에 제가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주제들은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이 영상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후 영상도 재밌게 잘 찍어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